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리치스쿨 대표 경장인 정두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졸업생분들도 많이 계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준비한 저희 컨텐츠는 리치스쿨의 소개 그리고 성과. 리치스쿨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고가 새로 또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께서도 감사하게도 정말 좋은 성과,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정말 외부에서도 우리 리치스쿨을 정말 좋은 기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리치스쿨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좀 부여할 때다 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유튜브 채널의 이름도 경장인TV에서 리치스쿨로 새로 변경을 했어요. 그것의 의미는 뭐냐? 저만의 채널이 아니라 졸업생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이제 강연을 해주실 많은 강사분들의 무대로 좀 꾸며보고자 이제 저희 채널 이름도 변경을 하게 됐고, 리치스쿨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강의들이 계획됐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경매 트렌드 해서 이쪽에 이제 빨간색을 보시면 경매 트렌드 해서 우리가 무주택자, 다주택자이신 분들 포지션별로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으로 많이 제작을 했었는데 좋은 가격에 많이 받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소형주택에 대한 언급 그리고 뉴스 기사라든지 그래프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맡길 건데 그래프를 보시면 초등학생도 결론을 낼 수 있게끔 제가 자료들을 좀 가져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덧붙여서 드릴게요. 유료 강의에서만 얘기하는 좀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얘기해 드리면서 마지막 코멘트까지 하면서 제가 이번 이제 첫 번째 강연을 한번 꾸며보고자 합니다. 같이 따라오실게요. 자, 일단은 우리 리치스쿨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 교육생분들이 24년도에 낙찰받은 물건들의 총 가액입니다. 24년도에 들어온 게 재작년에는 155억이었는데 24년도에는 322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총 개수로 따지면 한 16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틀에 한 번꼴 낙찰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59억에서 138억으로 늘었습니다. 배도 금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240명에서 357명으로 늘은 거. 정규 졸업생.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리치스쿨은 오프라인, 프리미엄 오프라인 강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타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는 학원처럼 뭐 한 기수에 뭐 300명, 400명 이렇게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단가 자체도, 강의료 자체도 아시겠지만 이제 좀 높기도 하고, 그만큼 저희는 서비스를 더 제공을 하긴 하지만 인원수를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는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리치스쿨 교육생 240명에서 357명으로 는 거는 정말 유의미한 어떤 상승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가격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인원수는 늘고 있다는 거는 사실 되게 그만큼 이제 우리 서비스나 우리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가슴에 차고 있는 금색 배지, 우리 이제 졸업생분들 이제 다 은색이나 뭐 금색으로 차고 계실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리치스쿨의 상징성을 좀 남겨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리치스쿨을 졸업한 분들을 좀 부럽게, 부러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리치스쿨을 성장시키고 의미를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는 교육생의 성과, 그리고 교육생의 성장은 결국 이제 회사의 성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로 이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생을 성장시키면 된다라는 지향점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사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육각 구조는 고객과의 안정적인 성장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교육의 이미지, 학사모, 우리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학사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RS, 요 R과 S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생과 우리 강사분들 그리고 회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RS는 당연히 리치스쿨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들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미 교육을 수료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수료하실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이제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는, 교육을 해보니까 알려드리는 걸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서비스도 제공을 해야 되고 뭔가 시스템을 제공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하지만 돈을 잃지 않게 투자를 하게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일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항상 뭐 유튜브에서도 얘기하지만 본업에 지장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투자를 시작한다고 본업을 때려치고 투자하게 되면 진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본업을 유지하면서 대신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면서 본업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자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본업에 지장받지 않으면서 뭔가 투자를 계속 이어가게끔 서비스 그리고 시스템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타 학원, 타 회사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보면은 저희는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를 합니다.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뭐야? 사장님 잘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제가 넣은 게 맞습니다.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이제 5년 전 찜질방 옷 갔죠? 근데 이제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출산을 하면 산후조리원에 이제 그죠? 들어가게 와이프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남편분은 이제 옷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어쨌든 와이프 옆에서 이제 보필을 하면서 이제 자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건 검색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볼 때는 리치스쿨에 그래도 수장으로서 저렇게 무대에 서고 투자도 이제 잘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지만 저도 똑같이 5년 전에는 여기 계신 졸업생분들보다 훨씬 못한 수준으로 경매 검색도 하고 막 임장도 가고 했었어요. 출산을 하고 회사 다니고 하면서 이제 저는 뭐 아시겠지만 다 직접 했어요. 입찰부터 명도, 인테리어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다 직접 했는데 그러니까 회사라는 걸 다니고 있으니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서비스가 없었을 때 투자했을 때 그 불편함을 너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려고 저는 항상 불편함을 느끼면 개선을 항상 하거든요. 이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든 편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회사 다닐 때도. 그거를 이제 사업으로 갖고 와서 대리입찰 서비스를 뭔가 만든다든지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와 제휴를 해서 그 편리함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한다든지 제가 뭐 투자를 제일 잘하지는 않지만 그런 서비스의 매력을 느끼신 분들은 충분히 저한테 찾아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처음엔 교육을 했지만 그 교육으로 얻은 이름값으로 저는 그런 편리함을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학원들이 강의를 잘하는 거는 사실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의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투자할 때 뭐 몇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어떤 투자들을 이제 하시는데 최소한 근데 그게 내가 수업을 잘 들었다고만 투자로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편리함도 느껴야 되고 어떤 내가 물어봐야 될 대상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 교육생들이 성과가 극단적으로 이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고객분들한테는 확신과 어떤 신뢰 그리고 서비스를 통한 편의성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물건을 찝어줘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 가격을 쓰세요 라고 해서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배운 대로 그걸 접목해서 물건을 찾고 조사하고 본인이 스스로 확신을 갖고 투자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프들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수업 항상 끝나기 마지막 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경매를 하는 거는 우리가 입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가격을 싸게 받는 거예요. 일반 아파트 투자하는 건 입지가 가장 좋으면서 저평가된 단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경매는 무조건 싸게 지금 되어 있는 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입지랑 상품성이 아니라 가격입니다. 내가 중심을 입지에서 가격으로 옮겨가는 순간 전국에 있는 모든 물건이 대상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준이 입지 상품성으로 잡으면 어쩌면 누구는 영원히 투자를 못합니다. 내 기준은 강남에 맞춰져 있는데 내 투자금은 5천만 원이야. 과연 이 5천만 원이 있으신 분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생각을 하는데 돈을 열심히 모은다고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언젠가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걔는 기다려주나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매 투자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소액으로 사실 전국에 있는 물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금이 3천만 원, 4천만 원만 있어도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수도권만 고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졸업생분들이 지방 물건에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사실 우리 카페에 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도 충분히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물건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고요. 경매 신청추이 이건 이제 24년 초, 그러니까 1년 전 자료이긴 한데 지금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뉴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한 달이 멀다 하고 이번 달 뭐 경매 건수가 역대 최다다, 뭐 IMF 이후로 최다다 이런 기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경매 건수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낙찰률은 이렇게 그래프에 확연히 보이진 않지만 아파트의 진행 건수와 이제 낙찰가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건은 여기 위에 나오는 물건은 많아지는 반면에 낙찰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물건이 많아지는데 입찰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대로면 경쟁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희석이 되니까 경쟁률이. 경매는 경쟁이 낮은 거에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거는 다들 동의를 하시나요? 경쟁 치열한 거에 들어가서 큰 돈을 벌어보신 분이 계시나요? 그 졸업생들의 성과들을 보니까 없어요. 우리 졸업생 중에도. 아파트라는 상품도, 인기 많은 상품도 지금 그 경쟁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파트 얘기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이제 24년 12월 기준으로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는 아파트를 하는 것도 좀 기회다. 다만 이제 그냥 아파트 하면은 너무 막연하잖아요. 아파트도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또 그 안에서도 범위를 좀 줄여봤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대형평수 얘기예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최근에 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대형평수 같은 경우는 제가 위에 써놨죠. 1주택자, 무주택자 분들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취득세 중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평수이면서 뭐 공시가가 1억 이하인 건 없어요. 공시가 1억 이하여야지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중과가 없거든요. 단타 매도를 하셔도 되는데 그로 인한 문제는 뭐냐면 대형평수는 부가세가 나오게 돼요. 사업자로 이제 단타 매도는 사업자로 보통 매도를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부가세가 나옵니다. 물론 이 대형평수를 부가세까지 계산해서도 싸게 받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있어요. 바로 팔더라도 돈이 되겠지만 이거를 보유하셔라. 왜냐면 이게 지금 싸게 받은 폭이 있어서 보유를 하면 부가세도 내가 피할 수. 탈세가 아니죠. 대형평수를 개인으로 팔면 부가세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2년 뒤에 세금도 낮출 수 있고 2년 뒤에 가격도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희소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들 보면 대형평수가 많나요? 아니면 대형평수 될 거를 소형으로 쪼개서 파나요? 지금 그래프만 봐도 입주 단지 해서 전용 8호제곱 초과 비중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유일하게 대형평수 초과분만 늘었어요. 22년도에 늘었고 23년도에 약간 빠지긴 했는데 24년도에 또 올랐습니다.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은 줄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앞으로 더 어떻게 될 확률이 높죠? 라고 질문만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전 슬라이드 오면 매매가 상승률, 그러니까 전국 평형별, 그러니까 여기가 대형평수, 중대형평수고 소형, 중소형. 물론 얘네도 이제 오르고는 있지만 24년 기준으로 이제 매매가 상승률 자체는 오르고 있지만 그 상승률의 비율, 퍼센트 자체가 뭐가 제일 크죠? 중대형평수가 제일 큽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심지어 경매로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형평수 찾는 방법입니다. 경매를 이제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대형평수를 그럼 어떻게 찾냐 라는 걸 할 때 여기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뭐 지역, 용도 이런 거 필터 하시면 되고 여기 면적 필터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평수가 8호제곱이거든요. 건물 면적 기준으로. 그래서 86제곱 또는 85로 설정을 하셔도 돼요. 86제곱 이상을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부가세, 단타 매도했을 때 부가세가 나오는 영역이면서 이제 중대형 평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기 지역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작년 11월부터 2월 23일까지의 매각 사례, 3개월치의 매각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대형 평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국민평수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에서부터 입찰 민원수를 한번 불러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대형 평수부터 9명, 7명, 3명, 3명, 4명, 3명, 2명, 6명, 4명. 오른쪽은 6명, 3명, 21명, 22명, 9명, 31명, 5명, 11명, 45명. 총 9개 물건에 31명 입찰을 했고요. 대형평수는. 오른쪽은 153명 입찰을 했습니다. 자, 평균으로 치면 왼쪽은 한 3명 정도 입찰한 거고요. 오른쪽은 평균 14명 정도 입찰한 겁니다. 이 둘 중에 여러분들 어느 게 더 싸게 받을 확률이 높아요? 경쟁이 지금 5배거든요. 오른쪽이. 이게 왜 그렇겠어요? 대형평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세라는 부분 때문에 단타 매도 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세금까지 낼 거를 계산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취득세 중과가 그러니까 1억 이하는 사실 뭐 없기는 해요. 중소형 평수도, 국민평수도. 근데 사실 진짜 이거는 유의미한 자료인 게 경쟁이 사실 이 정도로 차이 나는 건 내가 그냥 부가세를 내더라도 그 내는 거 계산을 하고 들어와도 낙찰될 확률 왼쪽이 더 높은 거예요. 대형평수. 무주택자, 1주택자이신 분들은 내가 여유가 되고 투자금이 그래도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평수가 커지니까 당연히 물건의 가격도 비싸지긴 합니다. 그런 여유가 되면서 1주택자 이하이신 분들은 대형평수가 진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부러워요. 저는 주택이 많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이거를. 부가세가 아니라 취득세가 12%라서 가능하시고 실거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인근 지역에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주택자 지방 공시지가 2억 이하 아파트를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요거는 법이 아직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뀔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월 2일 날 이제 매년 발표를 합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 26년도엔 또 26년 1월에 발표를 하겠죠. 그 중에서 이제 4번에
지역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 우대 중심의 정책 설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정책 설계가 있고 그 아래에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가 있습니다. 요거는 언제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몰라요. 여기서 말씀드린 거 이제 시행이 되고 나면 요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시가 1억 이하는 아파트가 잘 지방에도 많지는 않지만 2억 이하는 시세로 치면은 2억 중후반까지 되거든요. 2억 중후반 정도 되는 아파트들은 지방의 수도권이 아닌 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건수로 보면 이게 유일하게 탱크 옥션이 공시지가로 필터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옥션원, 스피드 옥션, 탱크 옥션 이렇게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유일하게 탱크 옥션만 공시지가별로 필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색된 물건 건수가 900건에서 1800건으로 는 게 뭐냐, 1억 이하로 하면 전국이 900건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기준입니다. 근데 2억 이하까지 늘리면 1800건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물건이 2배가 늘어난다는 거죠.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한테는 호재 아니에요. 왜냐면 투자자들 1억 이하만 보셔야 됐던 분들이 이제 2억까지 넘어가니까 내 물건에 경쟁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제 다주택자이신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내가 1억 이하만 봤어야 되는데 이제 1억에서 2억 사이에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눈여겨보시고 앞으로 법이 적용되면은 바로 움직일 수 있게끔 좀 미리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분들한테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경매 진행 현황을 보면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경매 진행 건수랑 낙찰건이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매 건수가 늘어나는 것에서 기회가 항상 발생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결국은 경쟁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남들이 잘 안 보게 되거든요. 물건이 많아지면 저거 문제돼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데서 저는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반면에 물건이 많아지니까 낙찰 현황을 봤을 때는 계속 이제 낮아지고 있습니다. 낙찰률 점점 더 싸게 낙찰이 된다는 거죠. 자, 8억 5천짜리가 지금 4억 3,900.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51%가 되려면 가격이 4번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 4번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입찰 안 한 겁니다. 결국 낙찰이 5억 7,800이 됐는데 그 가격은 뭐냐, 5억 4,900까지 떨어졌을 때도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그 4차에서 전차보다 한 3천만 원을 올려 쓴 거죠. 내가 3차에서 물건을 보고 최저가로 썼으면 단독 낙찰이었다는 겁니다. 이 물건은 시세가 정말 초급매 수준으로 했을 때 6억 4천, 보편적인 가격으로 했을 땐 7억까지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이거는 저희 PD님이랑 같이 촬영도 했던 물건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최근 저의 지식산업센터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게 이제 관심이 생기시면 한번 최근에 낙찰됐던 걸 보세요. 저는 항상 보거든요. 보면은 왼쪽이 이제 지식산업센터고 오른쪽이 이제 상가인데, 보시면은 뭐 가격이 거진다 64%, 50%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인원수도 1명, 2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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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2명, 1명.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1명, 1명, 3명, 2명, 11명, 1명, 8명. 요 상가는 조금 있긴 하네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진짜 경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는 주택이 이미 취득세 중과가 되고 너무 다주택자고 반면에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이 이미 있으신 분은 이 지식산업센터를 좀 관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소형주택. 이건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도 우리나라 소형주택이 매매가는 싸져 있는데 월세를 많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실제로 엄청난 투자 유치금으로 투자를 준비하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이 주택 전문 매입 기관이랑 이제 협약을 해서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 신축 빌라,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세금적으로 이게 거래가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억 미만 빌라 소유자도 청약시제 무주택자로 간주를 한다. 요건 이제 1주택자에 한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규제도 다 풀렸다. 그러니까 소형주택이라는 게 보통 빌라도 해당이 되지만 오피스텔 원룸 그리고 1.5룸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어떻게든 이제 건설 경기를 좀 활성화하려는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인 가구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월세, 특히나 이제 전월세 중에서도 전세 기피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됐죠. 전세 사고가 많이 터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매물은 똑같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월세만 찾으면 당연히 사람이 몰리는 쪽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월세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세대 월세 가격 지수도 당연히 이렇게 지표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래프들은 다 보여드렸고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 몫인데 저는 올라갈 것 같다는 게 결론입니다. 지금 가격이 싸져 있고 어쨌든 지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 경매로 싸게 사는 게 무조건 사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 시기가 예를 들어서 상승장이면은 경매로 내가 3천만 원, 4천만 원 싸게 사더라도 이 거품이 껴있는 가격에서 3, 4천 싸게 산 게 시간이 지나서 1억이 빠지면 6천만 원 손해인 거거든요, 결국은. 싸게 사더라도 그 싸게 사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기가 하락기 또는 지금 같은 이제 보합기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투자금, 어떤 투자 금액이나 매도 차익은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같은 얘기를 재작년에 했으면은 안전하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상승장에도 투자를 했고 하락장에도 투자를 했지만 안정적인 거는 사실 하락장에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안정적이지 않죠. 지금 투자하는 게 다 위험해 보이고 정부나 뭐 어떤 이제 그죠? 뉴스 기사라든지 지금 투자하는 게 다 아니라고 다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돌이켜서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그 시점이 가장 안전한 시기였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경험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 한마디만 좀 드려보면 사실 이 얘기까지 제가 드리진 않아요. 유튜브라든지 공개된 자리에서 이 얘기까지 드리진 않는데 여기서는 드려보려고 합니다. 경매는 돈 없어도 그냥 투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라는 건 다 핑계예요. 책에도 썼지만 650만 원으로 첫 물건을 낙찰받았다고 했죠. 근데 그게 잘 읽어보면 650만 원만 필요했던 건 아니에요. 대출 80% 받았는데 나머지 20%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2,400만 원은 어디서 났냐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한 푼도 안 쓰려면 신용대출과 사업자 대출을 일으키면 여러분들 돈 한 푼도 없어도 투자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내가 투자하기가 무서우니까 하지 말아야 될 핑계들을 찾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서 갖다 대는 거죠. 뭐 대출이 안 나오고 뭐 또는 투자금이 부족해서. 사실 방법을 찾아보면 다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신용대출 받으면 대출 안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가계대출일 때 얘기입니다.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신용대출 5천만 원 받잖아요. 그럼 담보대출로 치면 5억 정도 대출 받은 거예요. 그 DSR 기준에서는. 근데 사업자 대출은 DSR을 안 따져요. 아예 안 따지는 건 아니고 한 달에 내는 이자 정도는 소득이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근데 그 이자가 보통은 우리 소액 투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월 내는 이자가 한 뭐 6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0, 70 정도의 소득 증빙만 있으면은 대출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70에서 80% 또는 90%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 신용대출 4천만 원 그리고 담보대출 80% 하면은 2억 중반까지는 여러분들이 내 돈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검증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2019년도에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650만 원을 들고 했지만 650만 원도 안 썼다니까요. 저는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로 했어요. 사실 나머지 돈을.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험하다고 하실 수 있죠. 레버리지 100%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제일 위험해요. 돈의 가치는 점점 더 빠르게 그러니까 예전에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은 녹고 있어요. 돈이. 통장에 돈이 있으면 불안해야 돼요. 이게 녹고 있거든요. 1년 전에 1,000만 원이 지금 1,000만 원이 아닙니다. 양극화라고 해서 거기서 허탈감을 느끼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양극화해서 위에 있는 양극화, 끝에 위에 있는 거를 따라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아래에서 어떻게든 만드셔야 돼요.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이 이제 경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경매 투자를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는 거고요. 확신이 든다면 투자금 자꾸 핑계를 대지 마시고 바로 움직이시고요. 확신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신을 받고 싶다, 뭔가 동반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희 리치스쿨에 또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진행을 뒤에 또 강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